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기초수급자가 되기 전에 그때는 건강보험 가입자였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매달 오지만 체납을 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어떤 분들은 몇천만 원까지 10년, 20년 동안 장기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수급자가 되고 나면 이 밀렸던 건강보험료는 없애주나요? 이걸 바로 결손 처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자가 되고 나서 전에 건강보험료 밀린 거 결손 처리하면 결손 처리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다뤄주세요. 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어떤 분은 또 끝까지 내야 한다. 아니면은 없애준다. 자, 이게 바로 알고 계신 대로 제목이 결손 처리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자, 체납액의 결손 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분한테는 도저히 우리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때 하는 게 결손 처리입니다. 뭐 체납액을 장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행정 절차예요. 근거도 있습니다. 결손 처분이라고. 자,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종종 해당이 되죠. 공식적인 근거는 결손 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있고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결손 처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못 받겠다. 그냥 없는 셈 치자라고 하는 게 그 제목입니다. 언제냐? 자, 체납 처분이 끝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약 3년 정도를 봅니다. 이분이 3년간 우리가 봤더니 소득, 재산, 취업, 경제적으로 도저히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 이걸 보고요. 또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뭐 소득, 재산이 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한계에 있는 사람들, 딱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나 낼까 말까 고민해서 나는 안 내야겠다라고 도덕적 해이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받아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 국가의 강제 징수 보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해서 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더 이상 3년간 유지하면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걸 밝히게 되면 스스로들 안 내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참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사전에 공개된다기보다 사후에 결선 처리를 한 후에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는 공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알려진 금액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라면 본인의 수급비 말고 기초수급비를 제외한 다른 소득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명확한 기준,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통과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결선 처분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약 10년간의 내용을 보면요. 작년 2024년에는 약 16만 건의 이거를 결선 처분을 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올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연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336만 원 이하로 조금 더 기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세대원이 몇 살 이하여야 된다라는 연령 제한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때 결손 처분에 많이 포함이 됐죠. 2022년, 2021년 거의 매년 합니다. 2020년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했고요. 결손 처분을 했다. 결손 처분 거의 매년 진행되는데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걸 점검을 하느냐?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했는지 약 3년간을 봅니다. 왜 3년을 보냐? 민법에서 채권 소멸시효, 내가 받아야 될 채무관계, 채권관계, 빚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더 이상 없는 걸로 치겠다.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공단은 3년 정도는 최소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취업을 한 건 아닌지, 재산은 늘어났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럼 3년만 뭐 소위 말해서 버티면 도덕적으로는 좋은 경우가 아니지만 버티면 사라지나?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산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 걸로 봐서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연장됩니다.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3년 만에 이제 소멸하는 건데 공단은 3년이 끝나기 전에 이분 다시 한번 청구하고 다시 한번 청구해서 사실 사라지지 않게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나 안 내고 버틸래?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선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이 사라지나요? 끝까지 내야 돼요.
이거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질문자님이 자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고 부양의무자,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며느리 사위든 이분들의 소득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나는 아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의료급여 수급을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건강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겠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수급비 받아서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수급비만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 이내에 결손 처분을 하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을 그냥 삭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버틴다. 그렇다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탈락해서 다시 건강보험 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건강보험 병원 다닐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조금은 젊은 사람이라서 연령이 어려서 취업을 해서 내가 소득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체납만 없애려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거,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는 거,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본인 삶에.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내가 더서히 납부할 방법이 없다. 체납액이 뭐 한 10만 원 정도면 내가 어떻게든 납부하겠는데 한 3천만 원 쌓여 있는 거. 이걸 도저히 평생에 내가 갚을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 요건을 따져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결손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가 올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이 혜택을 위해서 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때그때 소득, 재산 기준이 얼마가 될지, 올해는 어느 정도를 결손 처분을 할지를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통과되고 누가 되지 않을지도 정확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해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없애주는 방법은 있냐? 예, 그게 사실 법적 근거로는 아까 건강보험법 84조의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신 분들은 결손 처분을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답변 드리진 어렵다는 거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